월요일 밤 구해줘 스탁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의 유미라입니다. 자, 월요일 시작에는 살짝 우리 시장 지수병이 좀 월요병을 겪나 했는데요. 다행히 양시장 모두 상승입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이 상승한 종목의 수가 하락한 종목의 수의 2배를 기록하기도 하면서 오늘은 지수뿐만 아니라 종목들도 아주 좋은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자, 한 주 스타트를 아주 잘 끊어준 시장입니다. 오늘도 함께 하루 마무리하면서 핵심 정리 먼저 해보도록 하죠. 먼저 마감 상황부터 살펴봅니다. 오늘 코스피는 25.24포인트, 1.1% 상승하면서 2,329선에서 마감이고요. 코스닥은 조금 더 올라줬습니다. 오늘은 2.48% 상승하면서 815선에 안착한 모습이네요. 자, 월요일부터 수급이 아주 안정적이었습니다. 양시장 모두 외인과 기관이 이끌어줬는데요.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1,900억 이상 사들였고 기관도 32억 원가량 좀 사들이면서 순매수 보이면서 조금 더 힘을 보탰고요. 개인은 2,600억가량 차익을 챙겼습니다. 코스닥 시장 역시 수급 상황 좋습니다. 외국인이 1,600억 이상, 기관이 약 1,000억 원 가까이 사들였고요. 개인만이 2,300억가량 팔아낸 오늘 시장이었습니다. 자,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오늘은 관련주들 계속해서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치료제와 백신 관련주 먼저 살펴보시면 유나이티드 제약 상한가고요. 또 백신도 함께 살펴보시면요. 진원생명과학도 오늘 상한가입니다. 또 지난주 구해줘 스탁의 종목도 보이네요. 신풍제약도 10% 상승 마감한 오늘이었습니다. 또 관련해서 온라인 교육주도 또 한 번 일제히 상승입니다. 2학기 개강과 또 개학을 앞두고 온라인 교육이 재개될 거라는 기대감 때문인데요. 이퓨처가 20%, 또 아이스크림 에듀가 16% 상승 마감입니다. 자, 그리고 또 아이들뿐만 아니라 직장인들 역시 가정에서 근무를 또 권장하는 분위기죠. 관련해서 재택근무 관련주 역시 상승인데요. ECS 20% 상승 마감이고요. 이외 관련 종목들도 함께 올랐습니다. 자, 이외에도 이번 주 태풍을 앞두고 장마나 태풍 관련주들도 좀 올라줬었고요. 오늘 IT 대표주라든지 5G 관련주, 2차 전지까지 골고루 돌아가면서 올라준 오늘장이었습니다. 자, 이런 시장 속에서 우리는 또 어떤 종목들 선별해 나가야 될지 또 내일장 준비 미리미리 함께 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 월요일 밤 더 많은 분들과 함께 하고 싶어서요. 지금 TV와 유튜브 동시 방송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MTN 혹은 머니투데이 방송 검색해 보시고요. 지금 들어오시면 또 저와 함께하는 실시간 채팅 진행되고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소통하면서 함께 전략들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들어오신 김에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말고 꾹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월요일은 또 어떤 분들이 구해주실지 많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지금 바로 화면으로 확인하시죠. 월요일 밤이 든든한 이유 바로 이 두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출동하셨습니다. 김충성, 강현재 전문가 함께 하십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구해줘 스탁 오늘도 이 두 분의 전문가가 여러분들 구해줄 준비를 모두 마쳤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먼저 저희에게 사연들 보내주시면 되겠는데요. 자, 저희는 신규 매수할 종목들 구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와 게시판으로 사연 보내주시면요. 또 종목들 구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문자번호 샵 9100번으로 지금 바로 문자 주시면 되고요. 짧게 종목 추천 또는 구해줘 하고 편하신 방법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자란이 너무 짧다 하시는 분들 위해서 저희 홈페이지
게시판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들어오시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 자주 사용하시는 초록창 이용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구해줘 스탁이라고 검색창에 검색을 해주시고요. 바로 링크 클릭하시면 MTN 구해줘 스탁 홈페이지 보이실 겁니다. 바로 첫 번째 페이지에 보시면요, 사연 신청하러 가기라는 빨간 버튼 올려두었습니다. 이 버튼 클릭하셔서 게시판 넘어오시고요. 아래 글쓰기 버튼 클릭하시면 바로 글 작성 가능하게 열어두었으니까요. 바로 지금 들어오셔서 사연들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떤 업종과 테마 안에서 종목 구하고 싶으신지 또는 얼마 만에 수익 챙기고 싶다 이런 내용들 함께 남겨주시면 저희들이 더 잘 구해드릴 수가 있으니까요. 사연들 많이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사연들 보내주시는 동안에 저희는 오늘 장부터 짧게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부터 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코스피는 김충성 전문가에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코스피 시장 좀 분석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래도 1%가량 상승하면서 2,300선에 안착은 했는데요. 여전히 불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지 잘 모르겠거든요. 시장 오늘 어떻게 정리하셨을까요? 사실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시장이 영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요. 네, 안 좋다 보니까 이거 참 어떻게 되나 걱정이 좀 많았었단 말이죠. 그런데 저는 오늘 시장을 보면서 그동안의 시장은 우리를 또 여러분을요. 좀 담력 테스트 시킨 그런 과정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래서 오늘 장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은 담력 테스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왜 귀신의 집 가보셨죠? 귀신의 집 어릴 때 그 놀이공원 가면 있는 무서운 곳. 네. 네. 근데 진짜 귀신이 안 나온다는 건 다 알잖아요. 그렇긴 하죠. 근데 뭐 나올 때 깜짝깜짝 놀라잖아요. 진짜 귀신이 아닌데. 그런 좀 담력 테스트였다. 네. 근데 이걸 또 이제 우리 시장으로 이제 접목을 한다면은 또 이런 것이 아닌가 싶어요. 어찌됐든지 간에 좋은데 막 위쪽으로 가고자 하는데 그냥 그 과정에서 살짝씩 흔드는 이런 과정이라고 할까요? 이 과정에 진짜 이 종목들의 변동성이 심하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정말 막 걱정이 정말 산더미처럼 커지고 막 이런 부분들이 아닌가 싶은데 사실 그렇습니다. 우호적인 우리 증시 분위기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오늘 시장을 보니까 외국인이 약 2천억 가량을 샀단 말이죠. 물론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에도 2천억 가까이 사면서 이틀 연속 4천억 가까이 코스피 시장에서 매수를 좀 해줬습니다. 물론 규모와 강도로 본다면은 좀 많지가 않죠. 그렇다 보니까는 얼마만큼의 의미를 부여해야 될런지는 좀 의문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뭐 메이저로 하여금 수급 개선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또 어떻습니까? 근본적인 그 모멘텀 실적 아니겠어요? 네, 삼성전자를 포함해서 뭐 LG화학 등등등 뭐 이런 기업들이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는 그 수치들보다도 훨씬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이란 말이죠. 어찌 보면은 실적이 뒷받침되는 이런 상황들이 이어지다 보니까 시장으로서도요 분명히 추가 상승에 그 무게를 둘 수가 있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 또 최근에 어떻습니까? 달러가 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보면은 역시나 증시에 우리 시장의 우호적인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또 12개월 선행 뭐 주가 순 자산 비율 PER이죠. PER을 보게 된다면은 PBR입니다. 네, PBR을 보게 된다면은 0.86배 수준이에요. 이거는 지난 10년간의 데이터와 비교를 해보면은 와 지난 3월이었죠. 3월 저점을 찍고서 쭉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여전히 0.86이라는 수치는 여전히 싸다라고 판단을 좀 해볼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장을 둘러싼 이런 그 불확실성이라고 할까요? 공매도와 관련한 부분들이 조금 어찌 보면은 불확실성을 작용하면서 또 시장을 좀 누르는 이러한 요인으로 작용을 했었단 말이죠. 그런데 역시나 6개월 연장에 좀 무게가 좀 이렇게 두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불확실성 해소라든지 이런 부분들 있다 보니까 시장으로서도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또 어떻습니까? 또 부동산과 관련한 강도 높은 규제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중에 그만큼 유동성이 상당한데 규제하잖아요. 부동산 쪽. 갈 데가 없습니다. 온다면은 역시나 주식시장으로 유입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시장 자체로 본다면은 역시나 긍정의 무기를 두하죠. 어찌 보면 긴 호흡에서 보더라도 시장은 상승하고 싶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지난주 계속 흔들리잖아요. 이런 정말 가고 싶은데 이 안에서의 살짝씩 움직임에 너무 겁먹지 말자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오늘 보니까 막 반등할 것 같잖아요. 좋을 것 같지 않습니까? 네, 그동안에 우리 시장은 담력 테스트였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역시나 긍정의 무게를 두고 시장에 임하자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그동안의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좀 또 부동산 규제에 대해서 이런 것들 때문에 또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으로 몰리면서 시장 전반적으로는 긍정적인데 그동안에 살짝 흔들렸던 거는 한 담력 테스트 정도로 보면 되겠다라고 또 긍정적으로 시장 분석해 주셨습니다. 잘 참고하셔서 또 투자에 도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코스닥 시장 이야기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은 강현재 전문가에게 여쭤보도록 할 텐데요. 자, 전문가님, 코스닥 시장 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외인과 기관이 좀 사들였는데 개인이 오늘 2,300억가량 좀 차익을 실현하면서 현금을 좀 챙긴 모습이었거든요. 좀 코로나 때문에 투자 심리도 좀 흔들리는 것 같기도 하고 불안하게 보실 것 같은데 오늘 시장 어떻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까요? 우선 뭐 개인이 매도세를 좀 많이 보였다 말씀하셨는데 네. 반면에 외국인과 기관이 오늘 매수했던 양을 합치면은 2,600억이 넘습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 뭐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도 2%대 상승 마감을 했던 부분이고요. 뭐 오늘장 같은 경우에 저는 코스닥 오늘장 한마디 투심은 불안해도 3월과는 다른 장이라고 한마디 좀 정리를 하면서 시장 설명을 이어드리려고 하겠습니다. 뭐 앞에서 앵커님과 이 김춘성 전문가님께서 웬만한 얘기는 다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조금 시장 조정에 있었을 때 여러분들께서 굳이 겁먹지 않아도 되는 그런 얘기들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말씀을 좀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제 주말간에 코로나 확진자가 400명대 넘어가면서 우리가 또 이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까지 격상을 해야 된다 뭐 그런 또 우려감도 좀 있었죠. 그러면서 좀 시장에도 심리적으로 조금 안 좋게 투심적으로 좀 안 좋게 작용을 초반에는 했던 건 사실인데 10시, 11시 경에 이제 질병관리본부 쪽에서 이 주말간에 또 이 전날 확진자에 대한 또 발표를 나오면서 외국인들이 되려 이 우리 시장에 수급을 좀 불어넣어줬단 말이죠. 앞에서 이제 그 공매도에 관련된 말씀을 하셨는데 이 공매도 연장에 같은 경우에도 사실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뭐 어쨌든 외국인들한테는 사실 좋다, 나쁘다 뭐 이렇게만은 볼 수가 없는 상황이긴 한데 그럼에도 시장의 흐름으로 답이 나왔던 거는 어쨌든 외국인들의 수급이 다시 한번 유입이 됐었고요. 그런 부분들이 또 장중에 꺾인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좀 유지가 됐던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외국인들 입장에서도 그렇게 나쁘게 생각은 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또 우리나라 또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수 견인 역할을 해주는 섹터가 바이오 섹터일 겁니다. 이렇게 공매도가 이제 연장이 되면서 공매도 금지에 대한 방안이 연장이 되면서 오히려 바이오 섹터에는 이런 부분들이 또 호재로 작용할 수가 있는 그런 부분들도 또 있다라는 거 좀 염두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지난주에 이제 조정장에 대한 부분을 좀 언급을 드리면서 이제 숫자에 대한 공포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주말간에 이제 어쨌든 우리나라에서도 국내 확진자들이 좀 늘어나면서 우리 시장에 대한 악영향에 대한 가능성들이 굉장히 좀 높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한번 좀 되짚어 드려볼까 하는데요. 작년 2월 정도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 2월 초에서 3월 초까지 850명대로 한 번에 확진자가 증가를 했을 때 그때하고 이제 지금하고 비교해 본다면 사실 지금이 코로나 확진자에 대한 신규 확진자 증가세는 훨씬 더 늘어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장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당연히 반등이 나왔던 상황이고요. 앞에서 김춘성 전문가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과 같이 이제 반등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더 해볼 수 있을 만큼의 좀 흐름이 좀 나아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메이저 수급이 양쪽 다 매수를 좀 보여줬던 그런 흐름들이 있었고요. 또 이제 5G나 2차 전지 애플 관련 종목들이 또 시장에 지수 상승 견인 역할을 좀 해줬고 또 오랜만에 풍력 관련주들도 좀 지수 상승에 좀 견인 역할을 좀 해줬는데요. 주말간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했었죠. 혈장 치료제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그 백신 치료제로서 긴급 사용 승인을 좀 내면서 우리나라에서도 형태는 조금 다른 형태이긴 했지만 어쨌든 그 관련 종목들이 또 강세를 또 보여줬다라는 것도 한번 살펴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어쨌든 이제 주말 사이에 이렇게 확진자가 좀 늘어나면서 아무래도 좀 이전 2월과 3월 달에 대한 공포감이나 트라우마가 좀 있었기 때문에 그런 트라우마를 좀 자극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을 수 있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시와는 상황이 다른 게 지금은 이제 실물 경제 위축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이 좀 많이 해소가 되어 있고 정책적인 부분으로 대응이 좀 많이 가능한 그런 또 학습 효과적인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 좀 생각을 해보신다면 당분간 그래도 9월달 초 중순경까지는 그래도 좀 긍정적인 장 예상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면서 시장 설명 마무리 드리겠습니다.
자, 시장 조정에 겁먹지 않아도 되는 이유, 또 3월에 비해 학습 효과도 있고 또 반등에 대한 기대감이 엿보인다라고 얘기를 좀 해주셨고요. 오늘 5G나 풍력 관련주, 또 치료제 관련주 등 오늘 올랐던 업종까지 함께 좀 체크를 해주셨습니다. 코스닥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고요. 자, 여기까지 오늘 시장 돌아봤고요. 저희는 또 본격적으로 종목 이야기 나눠봐야 될 텐데요. 저희 성공 사례로 바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자, 오늘 하루도 함께 정리를 해봤고요. 이제는 또 수익률 그리고 중간 점검 확인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김충성 전문가와 먼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바로 종목들을 짚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 첫 번째 종목 V1텍 좀 살펴봐야겠습니다. 네. 우후, 오늘 슈팅이 나와줬어요. 계속해서 구해주신 다음에 쭉쭉쭉 올라오긴 했는데 오늘 거래량이 대량으로 실렸네요. 오늘 슈팅이 나오면서 오후 들어서 살짝 눌려있긴 한데 그래도 수익권이거든요. 이거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2차 전지 관련한 뭐 종목들은 뭐 느긋하게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뭐 2차 전지 다 해서 무조건 갖고 가자 뭐 이런 것은 아니고요. 뭐 실적이라든지 또 수급적인 부분들이 뒷받침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차트를 보시겠습니다. 일단은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많이 올랐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렸잖아. 이 시점이 아닌가 싶은데 그래야 목표치를 이미 달성을 좀 했어요. 그리고 지난주 아시잖아요. 원체 시장이 좀 휘청휘청하다 보니까 이런 좀 약간 급락을 맞게 됐었습니다만은 역시나 뭐 수익권이었고 그런데 장이 안 좋았음에도 이런 탄력들이 나타난단 말이죠. 또 오늘도 이제 10,000원을 선을 훌쩍 넘는 이런 부분들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많이 오른 것 같죠. 근데 넓게 보잖아요. 바닥이죠. 그만큼 이 가격 매력이 부각이 될 수가 있는 이런 그 종목 또 구간이기 때문에 이러한 그 탄력들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이고 마찬가지입니다. 이 바닥권에서요. 이 바닥권 대량 거래 수만과 함께 고개를 들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역시나 추가 상승의 그 무게를 둘 수가 있겠고 또 2차 전지 시장 폭발적인 그 시장 성장성만 감안한다면은 또 긴 호흡에서 봐도 되는 이런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수급적인 부분들 한번 봐볼까요? 어떻습니까? 뭐 금융투자라든지 투신 이런 쪽으로도 기관 중심으로 매수세들이 유입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바로 이 수급적인 부분에 뒷받침되는 거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뭐 시장 선방성, 시장 성장성이죠. 그만큼 관련한 그 모멘텀이 뒷받침되고 있고 이 수급을 보다시피 아시겠습니다만은 유동성도 공급이 되고 있고 또 주가도요 바닥이잖아요.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다 보니까는 이 종목은 보유하신 분들이라면은 역시나 쭉 가야죠. 물론 시장 그 상황에 의해서 조금의 등락은 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런 건 못 이겨내겠습니까? 이런 거는 충분히 이겨내셔야 더 큰 수익도 여러분께 돌아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뭐 좋은 흐름이기 때문에 보유가 좀 유지하시고요. 만약에 내려오잖아요. 내려오면은 사연에 제가 딱 엮어가지고 역시나 소개를 좀 다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 오늘 업종 자체가 또 강세였는데 우리 구해조스탁의 종목, 김충성 전문가님의 종목 빠지지 않습니다. V1텍 오늘 올라줬고요. 길게 보면 더 큰 수익을 챙길 수 있다라고 얘기를 또 해주셨습니다. 우선 단계적으로 10,000원 잡아주셨었는데 목표가가 또 훨씬 넘으면서 오늘 최고가 1,750원 달성했고요. 최고가 수익률 22% 너무 축하드립니다. 자, 바로 이어서 다음 종목도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전문가님, 또 이번에는 좀 우리 시청자님 안심하시라고 또 종목 중간 점검을 하나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 얘기를 좀 해주실 것이 있다라고 들었는데 어떤 얘기가 좀 필요할까요? 사실 뭐 다른 종목들이야 다 목표가를 상회하거나 막 이랬단 말이죠. 그런데 제가 지난주 월요일 안 나왔어요. 대체 공휴일이었다 보니까 맞아요. 그 2주 만에 여러분들 뵀는데 근데 장이 장 탓으로 뭐 돌릴 수만은 없을 텐데 그래도 시장과 좀 동조되면서 그래요. 시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종목은 없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제시해드렸던 손절 라인을 살짝 이탈한 부분도 좀 있습니다. 뭐 차트를 통해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손절 라인은 한 이 정도 시점은 잡아드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시장의 변동성이 원체 컸었다 보니까 그 밑에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런데 저는 오히려 이런 상황이요. 이 종목이 문제가 있어서 이런 변동을 나타낸 것은 아니죠. 시장 전반적인 이런 부분이었던 거고 대부분의 종목들이요. 뭐 제약 바이오 섹터 글로벌 사태, 대유행과 관련한 이런 그 종목들 아니고서는 대부분이 이러한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비체계적인 게 아니라 체계적인 이런 부분이었다 보니까
오히려 이러한 과정은 가격 매력을 부각시키기에 충분한 과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뭐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대량 거래가 수반이 되면서 상승이 시현이 됐던 이 과정들을 지금 지켜내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지금부터는 하방 경직성, 즉 하락이 제한이 되는 이 하방 경직성을 확보해가는 이 과정이 그려지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수급적으로 보더라도 안 죽었어요. 뭐 시장 좀 그런 등락에 의해서 이런 그 살짝씩 기관의 매도라든지 이런 거 보입니다만은 전반적인 이 추이를 한번 보자는 것이죠. 매수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또 한번 크게 들어왔던 물량들이 찔끔찔끔 나간다. 그리고 다시금 수급 개선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보다 돈 많고 정보력이 있는 이들 주체입니다. 큰 손이라 불리는 이들 주체라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는 이거는 이 과정에서 뭐 손절가를 이탈했다, 올라오면 매도한다 이것보다는 또는 차라리 추가 매수를 하십시오.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은 추가 매수 가능하고요. 없으신 분들 그래 이 김충성이가 얘기하니까 한번 관심 가져볼까 하시는 분이라면은 신규 진입도 충분히 고려를 해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실적이라든지 더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또 정부 정책과도 엮여서 좀 더 탄력적인 움직임도 나타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뭐 이 정도 등락 더 어려운 것도 많이 겪고 오셨잖아요. 이겨내실 수 있는 여러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긍정의 무게를 두고 한번 지켜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주성 엔지니어링 또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지금 혹시 아직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추가 매수를 해도 괜찮겠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혹시 아직 안 사신 분들을 위해서는 신규 진입도 가능하겠다라는 전략 챙겨주셨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번에는요. 강현재 전문가의 종목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바로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이 시점에 좀 얘기를 해봐야 될 종목이 또 하나 있습니다. 코리아센터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역시나 지난주 월요일에 저희가 대체 공휴일 겪으면서 또 한 차례 쉬어갔다 보니까 지금은 살짝 눌려 있긴 해요. 근데 일단은 최고가 22,400원 도달하면서 역시나 최고가 수익률 43%가량 아주 놀라운 수익을 또 챙겨주셨거든요. 우리 수익 챙기신 시청자님은 너무 축하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자, 이어서 지금 살짝 눌려 있기 때문에 지금 살짝 매수를 해봐도 될 타이밍이 아닐까 싶긴 한데 전문가님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그래서 오늘 제가 AS 종목으로 준비를 한 건데요. 네. 우선은 이제 목표가는 지금 무난히 돌파를 했던 상황이고요. 네. 또 최근 들어서 이제 시장 조정장이 나왔을 때에도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같이 한번 동조된 흐름을 보여주기보다는 오히려 또 강세를 보여줬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근데 뭐 최근 들어서 이제 시장에 조금씩 반등이 보여질 때 이렇게 좀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오면서 다시 한번 주가가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 지금 오늘 종가가 18,500원이고요. 제가 이전에 처음에 말씀드렸을 때 목표가로 설정드린 게 18,600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차 목표가 위치까지 일단 도달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위치에서 사실 재매수를 진행을 하셔도 좋은 구간이 또 다시 한번 왔기 때문에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자 했던 것이고요. 뭐 코리아센터 같은 경우는 종목에 대한 얘기는 사실 더 드리진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임광빈 전문가나 이 박재성 전문가님께서 사실 이렇게 함께 추천을 해주시면서 제시를 해주시면서 많이 또 언급을 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가격 전략만 제시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8,300원 부근에서 그러니까 17,850원 부근에서 18,300원 부근까지 조금 더 추가적인 소폭 단기적 인원 조정이 좀 보여졌을 때 매수 타이밍으로 좀 보시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손절가는 17,050원 정도로 좀 짧게 잡으시고 또 목표가는 이전 고점인 22,400원 정도로 조금 이번에 이제 2차 목표가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2,400원 2차 목표가 제시드리면서 일단 재매수 구간이 가능한 구간이다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미 구해줘 스탁의 다른 전문가들도 또 좋게 봐주셨던 종목입니다. 코리아센터,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자, 43%가량의 수익 챙기신 우리 시청자님 너무 축하드린다는 말씀 드리면서 또 추가적으로 지금 재매수 가능한 시점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으니까요. 다음 목표가 22,400원까지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구해줘 스탁의 성공 사례 또 중간 점검 함께 도와드렸습니다. 도움이 많이 되셨을까요? 자, 이 두 분의 전문가가 오늘도 여러분들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 걱정 마시고 저희 믿고 저희에게 사연들 많이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오늘의 종목들 정리해보고요. 구해줘 스탁 바로 출동할게요.
오늘도 구해줘 스탁 시간입니다. 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여러분들 사연 만나볼 텐데요. 자, 종목 구해주는 방송들 참 많은데 여러분의 투자 성향에 딱 맞는 종목 구해주는 방송 보신 적 있을까요? 저희들이 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샵 9100번으로 여러분의 투자 성향과 함께 종목 추천하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구해줘 하고 짧게 보내셔도 되고요. 저희들이 종목들 구해드릴 테니까요. 문자 지금 바로 주시면 되겠고요. 자, 문자란이 너무 짧다 하시는 분들은요, 아쉬워하지 마시고 저희 홈페이지로 넘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주 사용하시는 초록창 포털 검색창에 구해줘 스탁이라고 검색을 해주시고요. 링크 클릭하셔서 MTN 구해줘 스탁 홈페이지 넘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첫 번째 페이지에 깜빡깜빡하는 버튼 있습니다. 사연 신청하러 가기라는 빨간 버튼 클릭하셔서 게시판 바로 넘어오시고요. 아래 글쓰기 버튼 클릭하시면 바로 글 작성하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사연들, 고민들 많이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혹시나 오늘도 방송 시간이 짧아서 사연 채택이 안 될 경우에는요, 저희가 방송 시간 외에도 또 1대1로 종목들 구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걱정 마시고 사연 남기시고요. 종목들 받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동안에 벌써 사연들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게시판과 문자 사연들 바로 만나봐야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사연 바로 열어보시죠. 자, 오늘은요, 주식 어린이 우리 주린이 시청자님 먼저 구해드려야겠습니다. 자, 지서희 시청자님의 사연 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이제 막 주식 계좌 만든 주식 어린이입니다. 주변에서 2차 전지 좋다고들 하는데 막상 하려고 보니까 뭘 사야 될지 모르겠어서요. 여기서 하나 소개받아봤으면 해서 사연 남겨보아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자, 지서희 시청자님의 사연 바로 키워드부터 꼽아볼게요. 진짜 정말 아직 첫 매매도 하지 않으신 이제 막 계좌를 만든 우리 따끈따끈한 계좌의 주인공 또 주식 어린이님의 사연입니다. 자, 지서희 시청자님의 사연 만나봤는데요. 이런 고민 저희가 또 무조건 구해드려야 되겠죠. 자, 강현재 전문가에게 좀 맡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2차 전지가 좋다라는 거는 또 어디서 들으셨다라고 해요. 그 속에서 첫 번째 종목, 처음 계좌에 담을 종목이 될 것 같은데요. 자, 전문가님께서 잘 구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익 어떤 종목으로 좀 챙겨볼까요? 우선은 첫 거래라고 하셔가지고 네. 사실 대형주로 좀 말씀을 드릴까 하다가 그래도 수익의 맛을 좀 보셔야지 하지 않겠나 싶어서 예. 네, 좀 대형주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수익을 좀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좀 들고 와봤는데요. 종목 CIS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CIS라고 하는 것은 뭐 아시는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2차 전지 전공정에 해당하고 있는 전극 제조 장비 제조업체로서 이제 분류가 되어 있는데 최근에 이제 신규 사업으로 2차 전지 관련해서 전고체, 그러니까 전지용 고체 전해질 물질을 좀 개발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또한 뭐 이런 부분뿐만이 아니라 이제 이런 기업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뭐 삼성 SDI나 LG화학 그리고 SK이노베이션 같이 국내에서 대표적으로 글로벌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그런 2차 전지 업체들은 좀 주요 고객사로 또 확보를 하고 있고 이런 부분뿐만 아니더라도 글로벌적으로 이제 메이저급 2차 전지 업체들을 또 다수 고객사로 좀 확보를 하고 있는 그런 회사인데요. 이 동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다른 경쟁사 대비해서 이 해당 사업 분야에 좀 후발주자로 좀 진출을 한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차세대 제품에 대한 어떤 연구 개발과 이제 뭐 영업 마케팅 이런 효과까지도 좀 진행을 지금 잘 되면서 이 분산기술센터라고 하는 그런 곳을 좀 구축을 해서 차세대 제품을 좀 출시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고요. 기술력으로 따져봤을 때는 뭐 앞에서 말씀드렸던 다수의 이제 고객사들을 들어봤을 때도 아시겠지만 절대 후발주자로 출발했다 그래서 기술력을 어느 정도 다른 경쟁사 대비해서 좀 떨어지는 그런 회사는 아닌 그런 상황입니다. 뭐 이런 것들을 좀 기반으로 해서 이제 주요 고객사들에 대한 신규 수주가 지금도 지속적으로 좀 증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주목해볼 만한 그런 상황들이 있는데요. 이 기존 사업과 이제 좀 믹싱을 시켜서 믹싱 시스템이라고 이제 표현을 할 건데 믹싱 시스템에서 이제 연관 분야에 좀 사업적인 다각화도 좀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 보니까 이런 지금 이 사업 다각화가 진행되고 있는 이런 분야에 있어서도 지속적으로 이제 기존 고객사들을 확보했던 그런 레퍼런스를 통해서 신규 고객사에 대한 수주들이 좀 지속적으로 증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 동사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 테슬라라고 하시면 또 아시겠지만 이 테슬라의 이제 그 주가
주가 그 분할 이슈가 좀 진행이 됐던 부분과 또 그 국내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수소 전기차 공공기관에 대한 100% 도입 이런 부분들이 또 의무화가 좀 검토가 되면서 아무래도 이제 최근까지 52주 신고가도 좀 나왔던 그런 주식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 들어서 또 한 번 나온 게 하반기 매출 증가에 대한 부분들도 좀 작용을 하면서 주가가 좀 지속적으로 강세였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차트를 통해서 잠깐 좀 한번 좀 살펴봐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차트 속 보시면은 최근 주가가 52주 신고가를 좀 경신을 했었고 강세가 이렇게 보여졌었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이후에 직접적으로 단기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이제 조정이 받았던 게 아니라 이 7,480원 부근부터 이 9,000원 사이에서 지속적으로 횡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조정이 아니고 한 번 더 이 슈팅을 좀 기다리고 하는 그런 흐름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수급적인 측면도 한번 살펴보시면은 자, 우선 차트를 봤을 때 이렇게 봤을 때도 지금 굉장히 고점에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으면서도 이 위치에서도 지금 기관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매물을 좀 매집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도 살펴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사실 이 단기적으로 상승을 좀 보일 수 있는 구간이 그렇게 뭐 오래 남진 않은 그런 상황에 있는 흐름이 좀 보여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차트 보면서 가격 전략 제시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목표가는 이전 고점인 9,400원 정도 말씀드리고요. 손절가는 7,480원 제시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린이 시청자님, 저희들이 또 구해드리기 위해서 나섰습니다. 2차 전지 관련주, 그 속에서도 CIS로 종목 구해 주셨고요. 목표가는 9,400원, 손절가는 7,480원 잡아주셨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첫 종목 수익 꼭 잘 챙기셔서 구해줘 스탁 애청자로 꼭 자리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파이팅 하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바로 이어서 또 다음 사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연들 들어와 있을지 화면 바로 열어볼게요. 자, 이번에는요, 어떤 분들의 사연을 볼까요? 끝번호 6678 최이나 시청자님의 사연 바로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방송을 보면서 2차 전지주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는 무슨 종목을 사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조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사연 남겨주셨네요. 자, 최이나 시청자님은 또 어떻게 구해드리면 좋을지 바로 화면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다시 한번 2차 전지 관련주가 등장을 했습니다. 또 2차 전지 안에서도 저희들이 수익을 잘 챙겨드렸었는데요. 오늘도 좋은 수익 챙길 만한 종목 잘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사이좋게 김충성 전문가에게도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네. 2차 전지는 뭐 자신 있는 분야이시잖아요. 5G 2차 전지 워낙 잘 구해주시는데 자, 이번에는 또 어떤 종목 좀 눈여겨보고 계실까요? 네, 저한테는 사실 사골주, 그렇죠. 네, 사골주가 아닌가 싶은데 코스모신 소재를 준비했습니다. 아, 이거 너무 우려먹으면서 수익 챙기시는 거 아닌가요? 아, 그만큼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 좋은 거를 그렇게 한다라는 건데. 네. 그리고 또 오늘은 아닙니다만 우리 앵커님이 또 팬이 코스모스 그 팬이 아니네요. 네, 좀 그때 아쉽네요. 코스모스라서 맞아 수익을 또 챙겼던 기억이 나는 종목입니다. 코스모신 소재 다시 한번 전략을 챙겨주실까요? 네, 뭐 우리 옆에 계시는 강현재 전문가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테슬라의 그 주식 분할 얘기가 있죠. 한 주를 5주로 쪼개는 네, 이런 그 과정이 네, 그려집니다. 이게 사실 긍정적인 요인을 좀 작용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사실 2,000달러가 좀 넘어지지 않습니까? 우리 돈으로 하면 200만 원이 훌쩍 넘어가는데 한 주에 200만 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 돈 많으신 분은 아니고서는 쉽게 못 사는 그 금액이란 그렇죠.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5개로 쪼갭니다. 그렇다면은 200만 원이라 치면은 뭐 40만 원 아니겠어요? 네. 그렇다 보니까 한 주에 40만 원 되면 그만큼 자금 여력이 조금 없으신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쉽게 접근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말은 유동성이 그만큼 더 풍부하게 공급이 될 수 있는 이런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또 더군다나 테슬라가 움직이면은 우리 시장에서도요. 전기차 섹터에 있는 종목들도 같이 야금야금 반응들을 해요.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2차 전지 관련한 종목들도 긍정적인 모습들을 나타내왔단 말이죠. 때문에 이 테슬라의 훈풍, 효과 분명히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유럽 쪽에서도 네, 훈풍이 좀 불어옵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만은 유럽 쪽에서도 그린 뉴딜 막 그런 거 합니다. 더군다나 그 핵심이 바로 환경 규제.
엄청 이제 심하다는 말이죠. 이 말은 이제는 그 내연기관 그 자동차들이 이제는 없어질 가능성이 있고 그런 것들이 다 전기차로 대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당연히 수요가 급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다시금 뗄래야 뗄 수 없는 2차 전지 관련주들 관심 있게 봐야지 되는 상황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뭐 유럽 쪽에서도 그런 그 뉴딜 정책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한국판 뉴딜 정책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집중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그 산업 분야 중에 하나가 바로 미래차 분야라는 것이죠. 이 미래차 많이 속해져 있죠. 자율주행도 속해져 있고 수소차도 속해져 있고 또 전기차도 속해져 있단 말이죠. 이 말은 우리나라 또 정책적인 이 정책계에 묶여서 역시나 그 수혜를 받을 수가 있는 그런 모멘텀은 확보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차트를 통해 좀 보실게요. 네, 차트를 통해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최근의 주가의 모습입니다. 많이 올랐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려왔습니다. 싸졌잖아요. 그동안에 사고 싶어도 살 수 없는 이런 위치였다 보니까 또 부담이 될 수밖에 없었다 보니까 살 수가 없었단 말이죠. 그런데 주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많이 내려온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진입해도 손색이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추세 자체로 보더라도요. 좀 러프하게 그리겠습니다. 네, 이런 그 추세대를 그려볼 수가 있는데 이 최근에 그 조정이 원체 셌다 보니까 이 추세 하단을 살짝 내주기도 했었습니다만은 하지만 다시금 회귀하는 부분들이 그려졌단 말이죠. 또 이 과정을 보자니 메이저 수급이 뒷받침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투신 쪽 또 연기금 쪽을 중심으로 강도 높은 기관의 매수가 유입되면서 이런 상승이 그려졌다. 그래요. 이 시장 이 종목의 오늘의 상승에 대한 신뢰도도 높여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아니면 또 이 가격 또 언제 잡겠습니까? 지금 네. 여기서부터 요만큼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 또 주 이평선을 기준으로 지지대를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격도 좁혀졌죠. 그러다 보니까 부담 없는 가격선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시점에서 뭐 가격적인 전략을 세워드리면은 뭐 룰이니까 내일 시초가에 뭐 저는 뭐 편입이 됐다 하고선 수익률이 체크가 되겠습니다만은 일단 저는 그래서 추세 상단입니다. 쭉 그어졌었죠. 예, 18,500원 정도의 목표가를 우선적으로 설정을 해드려 보겠고요. 추세 하단 살짝 이탈하는 바로 이 구간이 되겠습니다. 네, 60선의 가격을 살짝 내주는 가격선이죠. 13,500원을 우선적으로 손절가 설정하고 대응을 하면서 변동사항이 있으면은 수시로 코멘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충성 전문가님 반가운 종목이 다시 한번 등장을 했습니다. 코스모 신소재, 또 2000슬라를 달성한 테슬라의 훈풍 기대가 되고 또 유럽발 훈풍이나 우리 한국의 그린 뉴딜까지 여러 정책의 수혜 기대감이 엿보이는 기업이다라고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또 매수하기 좋은 시점이라고 얘기를 해주셨으니까요. 목표가 18,500원까지 수익 잘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13,500원 잡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사연 보내주시면 종목들 딱 맞는 종목으로 구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샵 9100, 샵 9100번으로 지금 바로 문자 주시면 됩니다. 짧게 종목 추천 또는 구해줘 하고 남겨주시면 저희들이 종목들 구해드리고 있고요. 아니면 시청자님의 투자 성향 자세하게 보내주셔도 좋겠습니다. 자, 보다 자세하게 남기시려면 저희 홈페이지 들어오시는 방법 있습니다. 다시 한번 좀 소개를 드리면요. 먼저 포털 검색창에 구해줘 스탁이라고 검색해 보시고요. 바로 첫 번째 링크 클릭하셔서 MTN 구해줘 스탁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됩니다. 바로 첫 번째 페이지에 사연 신청하러 가기라는 빨간 버튼 클릭하셔서 게시판 넘어오시고요. 아래 글쓰기 버튼 클릭하셔서 글 남기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또 구해줘 스탁이 시청이신 분들은요. 상단의 베스트 사연들도 참고하시면서 사연들 남겨주시면 더 좋을 것 같네요. 사연들 계속해서 남겨주시고요. 저희는 빠르게 또 다음 사연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와 게시판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또 바이오 종목 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바로 보입니다. 김진웅 시청자님의 사연 열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요새 바이오 쪽에서 좋은 종목을 하나 찾아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관련해서 종목들이 많은 것 같기는 한데 꼭 그게 아니더라도 또 좋은 바이오 종목 있으면 하나만 알려주세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자, 김진웅 시청자님은 어떻게 구해드릴까요? 바로 화면으로 정리해 보시죠.
바이오주에 대한 관심이 정말 쉽게 사그러들지 않은 것 같습니다. 종종 계속 사연에 등장을 하는데요. 오늘도 하나 구해볼까요? 자, 바로 강현재 전문가에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코로나19와 관련해서도 괜찮은 종목도 좋을 것 같다라고 하고요. 꼭 그게 아니어도 그냥 좋은 바이오 종목이면 좋겠다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좋은 바이오 종목 뭐가 있을까요? 우선 종목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ST팜이라는 종목 제시드리겠는데요. 네. 사실 바이오 회사다 이렇게 딱 말씀드릴 수는 없는 거긴 하지만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CMO 방식이라고 해서 의약품 위탁 생산을 좀 전문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이고요. 주요 제품으로 이제 C형 간염 치료제와 그다음에 그러니까 올리고 핵산 치료제 이런 것들을 좀 원료 의약품으로서 좀 생산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주요 매출처로는 이제 동아ST나 동아제약 같은 이런 다수의 이 기업들을 좀 필두로 해서 다수의 제약사들을 좀 고객사로 확보를 하고 있는 중에 있고요. 또 이 CMO라는 것 부분도 이제 사실 방금 제가 의약품 위탁 생산이라고만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 코로나19 사태가 있으니까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치료제가 좀 개발이 됐을 때 이 코로나19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좀 위탁, 말 그대로 정말 대신 그냥 받아서 이거를 원료를 받아서 의약품으로 생산을 하는 그런 좀 체계를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 최근 이제 코로나19 사태 좀 어떻게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이 치료제 국내에서뿐만이 아니라 글로벌적으로도 어쨌든 반드시 좀 개발을 해내야 되는 상황이고 또 8월 같은 경우에 이번 달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각국에서도 이 치료제 그 백신 및 치료제 연구 개발에 대한 어떤 그 임상 결과들이 좀 많이들 발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3상 진입을 하면서 이 3상에 대한 결과 발표도 그렇게 머지 않은 그런 상황이 있고 또 사실 조금 설레발일 수도 있겠지만 좀 빠르다면 다음 달에도 빠르면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돌고 있을 만큼 그만큼 이제 이 치료제에 대한 개발이 좀 긴급하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렇게 된 다음부터를 또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앞에서 김순호 전문가님께서 이제 2차 전지도 말씀을 하셨지만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도 사실 지금 성장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오래 봐도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건데 이 CMO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코로나19가 개발된 이후도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단계에 있는 그런 제약사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선적으로 이제 이 코로나19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적으로 이제 사태가 좀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치료제가 개발이 됐을 때는 반드시 좀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이제 의약품이 빨리 풀려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각국의 이 CMO사들이 다시 한번 주목도를 좀 높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와중에서도 얼마 전에 이제 뉴스에도 나왔지만 국내 우리나라의 그 CMO 기술력이 전 세계 최고라고 그러니까 얘기를 할 수 있을 만큼 기술력을 굉장히 좀 높게 평가받고 있다라고 또 뉴스에도 나왔었던 그런 바가 있으니까요. 국내에서도 이제 이 치료제 개발 이후에 다시 한번 이 주목도가 좀 높아질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차트를 보면서 가격 전략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길게 보시면은 역시 이 종목 역시 사실 바닥권은 아닌 상황입니다. 좀 많이 올라와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위치에서도 오늘 같은 경우는 외국인과 기관 같은 경우는 또 양매수가 또 들어왔습니다. 그동안에는 살짝 좀 이탈됐던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지수가 좀 불안정성이 좀 이어졌다 보니까 조정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좀 매물 이탈에 좀 보여줬던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유독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조금 많이 매집을 좀 진행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근 중간중간에 이제 파란색들이 보이긴 하시겠지만 수치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이 매집량 대비해서 이탈량에 좀 특이점이 있다라고 이제 이상하다 좀 이렇게 보일 만큼의 수량은 절대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 여전히 오늘장 다시 지수 반등을 이용을 해서 다시 한번 매집이 좀 더 시작이 됐다라는 것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차트를 보시면은 또 역시 이 55,000원 부근에서 6만 원 부근 이 사이에서 지속적으로 또 주가가 좀 더 횡보하는 그런 장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지수가 조정이 나왔을 때 이 주가에 대한 모멘텀이 사라져서 주가가 조정이 나온 것이 아니라 이 부분에서 횡보를 하면서 계속해서 주가 지수에 좀 영향을 받긴 했지만 물량은 지속적으로 좀 모아가고 있는 그런 형태를 좀 보이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가격 전략 제시드리도록 하면은 목표가 51,100원 설정해 드리고요. 손절가는 좀 짧게 해서 55,000원 제시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어느 때보다도 빠른 치료제 개발 시급한 상황입니다. 그만큼 그 기대감을 갖는 제약사로 꼽아주셨고요. ST팜으로 구해주셨습니다. 자, 일단은 전문가님 목표가를 다시 한번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네. 목표가 65,1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목표가 65,100원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가는 55,000원 잡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치료제 개발 이후에도 글로벌 시장이 계속해서 주목과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설명을 해주셨으니까요. 잘 관심 있게 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빠르게 사연 하나 더 열어보도록 할게요. 이번엔 또 어떤 사연들이 들어와 있을지 게시판 열어보시죠. 자, 이번에는요. 끝번호 4769 이영일 시청자님의 사연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코로나가 하루빨리 종식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모두 건강 유의하시고요. 백신 치료제 종목들 괜찮을까 해서 문의드립니다. 꼭 백신 치료제 종목이 아니어도 괜찮고요. 감사합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자, 이영일 시청자님은 또 어떻게 구해드릴까요? 바로 화면으로 키워드 정리해 보시죠. 역시나 또 코로나 관련주 빼놓을 수가 없겠습니다. 이 부분도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김충성 전문가님께 여쭤봅니다. 전문가님, 네. 또 주목해볼 만한 게 있을까요? 백신 치료제 종목들도 괜찮겠다라고 하시고요. 꼭 아니어도 상관은 없다라고 하시네요. 어떤 것 좀 볼까요? 이 사연이 아까 우리 강현재 전문가님 그 사연하고 좀 비슷해요. 보시고 남겨주셨나 봐요. 네, 그런가 봐요. 또 접근하는 것도 비슷해요. 좀 CMO 관련주들을 말씀하셨는데 네. 저도 CMO 쪽으로 선정을 했단 말이죠. 네, 물론 이제 CMO 하면은 말씀하신 뭐 ST팜도 있고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있고 셀트리온도 네. 있고 기타 등등등이 있는데요. 뭐 앞서서 우리 강현재 전문가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좀 올랐어요. 좀 개인적으로 많이 내려왔으면은 바로 이제 그런 관련주들은 말씀드릴 텐데. 네. 그래서 저는 바닥에 있는 종목을 선정을 좀 했습니다. 유유제약이라고요. 그냥 숨겨진 CMO 업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뭐 CMO와 관련해서는 우리 그 강현재 전문가님께서 하셨으니까 좀 빠르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사실 글로벌 각국이요. 네, 임상들 계속 좀 들어갔습니다. 뭐 150여 개, 그리고 임상에 들어가 있는 게 뭐 20개 후보 물질들이 있는데 뭐 미국이라든지 중국 이미 임상 3상에 지금 돌입해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는 미국은요, 화이자라든지 모더나 이게 동시에 3상에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이르면은 11월 혹은 10월에 빠르면 백신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이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또 중국 같은 경우에도 중국 의약집단이라고 시노팜이라고 있습니다. 그 시노팜이 뭡니까? 아랍에미리트에서 지금 3상 시험을 지금 시행 중에 있단 말이죠. 역시나 12월에 백신 공급을 계획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유럽으로 가면은 말씀하셨던 아스트라제네카 그리고 옥스퍼드 대학 연구진이 이미 지난 6월부터 지금 시행이 좀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역시나 빠르면 10월에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여겨지고 있는 이 상황인데 문제는요. 이게 생산이요. 네, 생산 시설이 사실 글로벌로 봤을 때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그 글로벌 그 제약업체들이요. 그 기술 이전을 통해서라도 대신 좀 만들어줘 하고 있는 게 지금 추세예요. 네, 대신 만들어줘. 알아서 만들어줄게. 네, 만들어줄게 하는 게 CMO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 CMO가요.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신약 개발과는 다르게 제조업에 특화되어 있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원체 더 잘 만들고 정말 잘할 수 있는 사업 분야란 말이죠. 때문에 관련 업체들이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차트를 보시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은요, 네, 이러한 모습입니다. 길게 늘었더라도 이제 시작을 하고 있고 저 위에 떠 있는 거 아니에요. 이제 지금 시작을 고개를 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 어찌 보면은 네, 좋은 네, 기회를 주지 않을까 싶고요. 가격 전략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목표가는 21,000원 정도로 잡았고요. 네, 손절가는 16,000원. 네, 요 정도 가격을 설정하고서 대응하면 무난할 것이다라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예, 마지막 종목이 될 것 같습니다. 유유제약까지 구해드렸고요. 목표가 21,000원, 손절가는 16,000원 잡고 대응하시라고 가격 전략까지 챙겨주셨네요. 자, 오늘의 종목들 잘 한번 참고를 해주셔서 또 수익 잘 챙기시길 응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해줄 종목 지금 바로 화면으로 정리해드립니다.
자, 오늘 구해줘 스탁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계속해서 샵 9100 문자 번호랑 또 구해줘 스탁 홈페이지 게시판 열어두고 있을 테니까요. 사연 계속 남겨주시면 종목 상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사연 계속 보내주시고요. 자, 저희 방송 잘 참고하셔서 내일은 더 큰 수익 얻길 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희 MTN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말고 꼭 눌러주시고요. 저희는 내일 밤 11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자, 김충성 강현재 전문가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